지우는 결혼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주방에서 부지런히 전을 부쳤다. 아침부터 시어머니 박명숙의 지시가 쏟아졌고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다. 방금 부친 전을 접시에 담으려던 순간 명숙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지윤아, 저 전 너무 두꺼워. 다시 부쳐. 지윤은 놀란 손으로 주걱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레 대답했다. 어머니, 조금 두껍긴 한데 너무 얇으면 부치기 힘들어서요. 아니, 내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먹기가 불편하잖아. 다시 해. 명숙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흘겨보았다. 지우는 조용히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는 도훈이 자상하게 우리 엄마 좀 보수적이긴 한데 너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도훈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남편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명숙이 부엌에서 지윤을 닦다라는 동안 도훈은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지윤이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 여보,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도훈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 좀 쉬면 안 돼? 방금 엄마랑 마트 다녀왔어. 그럼 설거지라도 줘.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 말에 지윤의 손이 멈췄다. 도훈의 무심한 태도에 왠지 서러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친정아버지 강철민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다. 지우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다소 초췌해 보였지만 그녀를 보자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왔어? 아빠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냥 조금 무리했나 보지. 의사는 생각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밀 검사 결과 간암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빠르게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우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버지가 한순간 흐려 보였다. 어떻게 해야 하죠? 간 이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공여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을 나와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아빠가 간암이래. 뭐, 갑자기. 그런데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데. 우리 검사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 도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걸 왜 우리가 해? 내 동생도 있잖아. 민주는 검사했는데 안 맞대. 당신도 혹시 가능할 수도 있잖아. 야, 그건 좀 무리 아니냐?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해야 하고 솔직히 난 좀 부담스럽다. 지유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처음부터 거절할 줄은 몰랐다. 부담스럽다고? 응. 솔직히 이런 건 친자식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녀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가슴이 텅 빈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믿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희뿌연 하늘이 보였다. 겨울이라 그런지 해도 늦게 뜨고 일찍 졌다. 병실 안에는 약 냄새가 가득했고 침대에 누운 아버지 강철민의 얼굴은 한층 야위어 있었다. 지우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아빠, 걱정 마세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철민은 힘겹게 웃어 보였다. 우리 딸 벌써 너무 힘든데 나까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우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뒤엉키고 있었다. 도훈이 간 이식을 거부했을 때부터 그녀는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생 민주는 공여자로 적합하지 않았고 남편조차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고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도훈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여보,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아빠 간 이식 말이야. 당신 검사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돼. 아, 그 얘기 또야? 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나 말했잖아. 부담스럽다고. 우리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고, 내 몸도 생각해야지. 아빠도 우리 가족이야. 그건 내 가족이지. 내 가족은 아니잖아. 그 말에 지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럼 당신이 내 가족은 맞아. 그럼 당신은 내 가족이야? 도훈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몇 초 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아, 너무 감정적으로 구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하면 되잖아. 그녀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실망도 덜했을 텐데. 지우는 힘겹게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난 후 그녀는 심장 한쪽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님,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네, 간 공여자로 적합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다. 그럼 수술 진행해 주세요. 수술은 이틀 뒤로 잡혔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다. 안 돼. 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괜히 몸 상하면 어떡해. 아빠, 나 아무 문제 없어요. 검사 결과도 다 괜찮대요. 하지만 아빠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철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손을 꼭 잡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술 당일 지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마지막으로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그리고 차갑게 속삭였다. 그래, 기대한 내가 바보지.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다. 몸속에서 한쪽 간을 떼어낸 탓에 그녀의 몸은 극심한 피로와 통증에 시달렸다. 그래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시 건강을 되찾는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동생 민주가 병문안을 왔다. 언니, 수술 잘 됐어. 아빠도 회복 잘 되고 계셔. 응, 다행이다. 근데 도훈 오빠는? 그 말에 지우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몰라. 민주는 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몇 달 후, 철민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다시 걸을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행은 오래 쉬어가지 않았다. 암이 재발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우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를 붙잡고 울먹였다.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간 이식 후에도 일부 환자는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병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걸 바쳐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는데, 모든 걸 걸었는데, 이럴 거면 도대체 왜 그녀가 여기까지 버텨온 걸까?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를 위로하는 목소리들도 다 허공에 맴도는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확인했다. 장례식 동안에도 도훈에게서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우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수가 코를 찔렀다. 평소에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면서도 강한 향. 그녀는 순간적으로 신발을 벗는 것도 잊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소파 위에는 반쯤 열린 작은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안에는 여자 속옷과 화장품이 들어 있었다.
지우는 손이 덜덜 떨렸다. 이건 대체 뭐지?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도훈이 받았다. 왜? 그녀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냈다. 당신 지금 어디야? 회사 근처에 있지. 왜 그래? 당신 집에 언제 왔어? 어젯밤 늦게. 피곤해서 바로 잤는데. 거짓말이었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 혹시 누구랑 있었어? 뭐? 도우는 순간 말을 더듬더니 바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혼자 있었지. 그녀는 천천히 쇼핑백을 들었다. 그 속의 물건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그래. 그런데 왜 집에 못 보던 여자 속옷이 있지?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도훈이 말문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몇 초 후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그거? 아니, 내가 실수로 샀어. 뭐. 그러니까 동료 부탁으로 대신 샀는데 깜빡하고 집에 가져왔네. 하하, 내가 또 정신이 없어서. 정말 한심한 변명이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꼭 쥐고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그럼 영수증 보내줄래? 뭐, 영수증, 동료 부탁으로 샀다며. 그럼 구매에 내역 있겠지. 야,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잖아. 도훈은 짜증을 냈다. 진짜 요즘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알아? 아버님 일 때문에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까지 몰아세우면 안 되지 않냐? 지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힘들어서 예민해진 건 맞아. 하지만 바보가 된 건 아니야, 도훈아.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뭐라고 변명하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명백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과 함께한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언제부터 변했을까?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걸까? 그리고 도훈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닐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사설 탐정, 흥신소. 지우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한 사설 탐정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중년 남성이 지훈을 바라보며 묻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 드리길 원하십니까? 사진, 동영상, 통화 녹취, 전부요. 탐정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정도 추적해보면 확실한 결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탐정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금액을 제시했다. 꽤 큰 금액이었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지우는 다시 그 사무실을 찾았다. 탐정이 몇 장의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도훈이 다른 여자와 호텔 로비를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자는 긴 웨이브 머리에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지우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감정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이 여자가 누구죠?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다. 이름은 오혜진, 33세. 유흥업소 출신으로 현재 백화점 VIP 고객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분과는 6개월 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더 조사해 주세요. 둘이 나눈 대화, 만남 장소, 남편이 이 여자한테 돈을 썼는지 여부까지 전부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추가 조사는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겁니다. 좋아요. 최대한 확실하게 잡아주세요. 그녀는 봉투를 열어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복수하실 겁니까?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확실하게요.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박명숙이 가볍게 탁자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끝이 예민하게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한없이 태연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집은 우리가 써야겠다는 거야. 지우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아, 왜 이렇게 모자라들어? 그 집 말이야. 내 아버지 계실 때는 우리가 신경 안 썼는데 이제 내 혼자 그 집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 명숙 옆에서 도훈이 덧붙였다. 맞아. 솔직히 너 혼자 그렇게 넓은 집 차지하는 게 말이 돼. 우리 어머니도 나이 드셨고 이젠 우리가 부모님 모셔야 할 때야. 지우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부모를 모신다고. 이 사람들은 철민이 아프고 힘들 때 단 한 번이라도 병문안을 온 적이 있었나?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을 했던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집을 차지하려 한다고. 그녀는 천천히 물었다. 그 집이 당신들 거예요. 명숙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 아버지가 남긴 집이에요. 그게 왜 시댁이 차지할 집이 되죠? 야, 너 뭘 그렇게 따져?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내가 가진 것도 우리 가족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도훈이 가진 것도 제 거겠네요. 결혼했으니까요. 가족이니까. 명숙이 눈을 가늘게 떴다. 너 요즘 말투가 왜 이렇게 불손해졌니? 불손한 건 어느 쪽인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제 와서 집을 비우라고요? 비워야지. 그 집에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그제야 지우는 명숙이 이 대화를 부탁이 아니라 통보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집을 자기들 것으로 정해놓고 그녀에게 그저 따라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지우는 느릿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 집은 제 겁니다. 야, 명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너 원래 이렇게 개기던 애였니? 아니요. 원래는 참았죠. 참을 이유가 있을 때는요. 지금도 참아야지. 시댁에 잘하는 게 며느리 도리야. 지우는 피식 웃었다. 그 도리는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도훈이 그제야 끼어들었다. 지우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심한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심한 말. 당신은 지금 그게 문제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거지. 좋게. 당신들 지금 내 아버지가 남긴 집을 뺏으려는 건데. 도훈은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꽉 막히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우리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도록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나와? 까다롭다. 지우는 다시 한번 웃음이 나왔다. 그럼 당신이 그 상간녀랑 호텔 드나들던 건 뭐라고 해야 해? 가볍고 깔끔한 일이었어. 도훈의 얼굴이 딱 굳었다. 너 무슨 소리야? 흥신소에서 자료 다 모았어. 사진, 대화, 카드 내역까지. 순간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명숙도 그제야 눈치를 챈 듯 물었다. 야, 지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도훈이요.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다른 여자랑 호텔 다니고 밥 사주고 선물 사줬어요. 카드 내역 보니까 꽤 비싼 거 샀던데요. 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물들었다. 도훈아, 진짜야? 아,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따위 짓을 해.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아셨죠? 당신 아들 그렇게 대단한 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남긴 내 집을 뺏겠다고요? 도둑도 아니고. 야, 너 이혼하자는 거야? 네. 이혼하겠다고요. 증거도 다 모았고 위자료도 받을 겁니다. 재산 분할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손 떼세요. 도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지윤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이 멍청아.
명숙이 그를 쥐어박았다. 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당연히 이혼해야지. 뭐가 아니라는 거야. 지우는 차갑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나를 우습게 본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참을 줄 알았겠지. 하지만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명숙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 변호사가 준비한 내용 증명이에요. 곧 소송 진행될 거니까 변호사 선임하세요. 명숙이 서류를 펼쳐 읽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야, 이 미친년아. 감히 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 아들이요?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 아들은 지금 바람 피우고 내 돈으로 여자한테 선물까지 사줬잖아요. 그걸 내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도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게 예상 밖이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지우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만 하시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 나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이 공기가 싫지 않았다. 지우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깔끔한 수트에 가볍게 웃고 있는 그는 자신을 김태수라고 소개했다. 네, 맞아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신소에서 의뢰 들어오면 대부분 감정적으로 격양된 분들이 많은데 강 씨는 차분하시네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김태수는 흥미롭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과 태블릿을 꺼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주간 이도훈 씨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네요. 그는 태블릿을 켜더니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진, 호텔 로비. 도훈과 한 여자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두 번째 사진,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는 모습. 세 번째 사진, 여자 쪽에서 먼저 다가가 도훈의 팔짱을 끼는 장면. 이 여자, 이름은 오혜진입니다. 33세, 현재 H백화점 VIP 고객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죠. 본래 유흥업소에서 일했는데 좋은 고객 만나 직장을 구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돈 쓰는 남자를 잘 다룰 줄 아는 여자입니다. 지우는 가만히 혜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도훈의 옆에서 웃고 있는 모습.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장면이었다. 두 사람 얼마나 된 거죠? 최소 6개월. 카드 내역을 보면 도훈 씨가 이 여자에게 꽤 많은 돈을 썼더군요. 명품 가방, 귀금속, 호텔 비용까지. 지우는 손끝에 힘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요? 김태수는 태블릿을 넘겼다. 총액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은 다 정리해놨습니다. 더 웃긴 건 이도훈 씨가 이 여자를 부모님께 소개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는 점이에요. 지우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요? 이도훈 씨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와이프랑은 정리할 거고 혜진이랑 진지하게 만나볼까 생각 중이야. 녹취 파일도 확보해뒀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녹취 파일 들려주세요. 김태수는 휴대폰을 연결하더니 파일을 재생했다. 야, 근데 너 마누라 있잖아. 그거야 뭐 시간 문제지. 요즘 애정 떨어져서 같이 사는 것도 불편하다고. 진짜로 정리할 거야? 어차피 상관없잖아. 혜진이랑 있으면 재밌고 마누라랑 있는 건 답답하고 뭐가 더 좋은지 뻔하지 않아? 지우는 손톱이 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 파일 법적으로 효력 있나요? 충분하죠.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상간녀 혜진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거예요. 오혜진이 누구인지 더 알고 싶어요.
김태수는 다시 서류를 넘겼다. 혜진 씨,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했어요. 보통 부유한 고객들이었고, 그중 한 명이 백화점 고위직이었죠. 덕분에 지금 백화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결혼은? 미혼. 하지만 몇 년 전에 부유한 남성과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기 및 금전적 문제 때문이었죠. 지우는 혜진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 여자,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끝장이겠네요. 그렇죠.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더군요. 좋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야겠어요. 김태수가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었다. 복수하실 겁니까?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넘기며 말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본 대가가 뭔지 보여줘야죠. 김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도 도와드리죠. 방법은? 지우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도훈이랑 혜진, 서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빼앗는 거예요. 지우나, 우리 이사 날짜 잡았으니까 주소나 좀 알려줘. 박명숙의 목소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마치 당연히 자기 것이 될 집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지우는 휴대폰을 쥔 채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사요? 그래, 내 아버지 집. 너 혼자 거기 살아봤자 뭐하니? 우리가 들어가서 살 테니까 너는 알아서 작은 데로 옮겨. 지우는 침착하게 물었다. 언제 들어오신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너도 바쁘겠지만 짐 정리 미리 해놔. 집주인이 바뀌는 거잖아? 그녀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다. 이제 슬슬 때가 됐지. 네, 어머니. 그럼 이사하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래. 아주 착하게 나오는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어. 통화를 끊은 후 지우는 차분히 핸드폰 메시지를 작성했다. 어머니, 이사하실 집 주소입니다. 그녀는 직접 입력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혜진의 집 주소. 곧바로 명숙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래, 주말에 바로 가서 정리할게.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토요일 오후 박명숙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질질 끌며 택시에서 내렸다. 아이고, 드디어 좀 넓은 집에서 살겠네. 그녀는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우리 도훈이도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살겠네. 저것도 저 마누라 잘못 만났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층에서 문 앞에 서자 명숙은 가볍게 노크했다. 지윤아, 문 열어봐라. 조용했다. 아직 안 왔나? 혹시나 싶어 문을 한 번 더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현관에 선 여자는 지윤이 아니었다. 긴 웨이브 머리에 실크 로브를 걸친 낯선 여자. 뒤쪽으로는 상반신을 드러낸 채 침대에 앉아있는 도훈이 보였다. 순간 명숙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도훈아? 도훈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엄마. 오혜진도 놀란 눈으로 뒤로 물러섰다. 아, 어머님이 왜 여기? 명숙은 당황해 휘청이며 뒷걸음질 쳤다. 여기가 내 집 아니었어. 도훈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도 못하고 입만 벌렸다. 명숙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확인했다. 확실히 이 주소가 맞았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 년이 누구야? 명숙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게 떨렸다. 엄마, 그게... 도훈이 변명하려고 하자 혜진이 팔짱을 끼고 조용히 웃었다. 아, 이게 다 들통났네. 뭐, 어머님, 이제 아셨네요. 도훈 씨랑 저 꽤 오래됐어요. 그동안 숨기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오시니 더 편하네. 이게 무슨 소리야, 도훈아.
이 여자가 뭐래도 제대로 말 좀 해봐. 도훈은 말을 더듬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그게 그냥 실수였어. 아니, 그러니까. 실수. 이게 실수라고. 명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붙잡고 가까스로 서 있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품 가방과 각종 선물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설마 내가 인연한테 돈까지 퍼줬어. 혜진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네, 많이도 퍼주셨죠. 어머님이 모르는 돈도 꽤 있을걸요? 뭐, 어머님 혹시 아셨어요? 도훈 씨가 이혼하면 저랑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명숙은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너 진짜였어. 이혼하려고 했던 거야. 도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야! 명숙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혜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혜진은 손쉽게 몸을 피하며 비웃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이제 같은 집에 살 건데 사이좋게 지내야죠. 명숙은 몸을 덜덜 떨며 도훈을 쏘아봤다. 이 자식아, 내가 그 멀쩡한 며느리 버리고 이딴 계집이랑 놀아나라고 키웠냐. 도훈은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명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윤이었다. 어머니, 새 집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명숙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힘껏 내던졌다. 인연이 날 속였어. 한편 지윤은 커피를 마시며 차분히 문자 알림을 확인했다. 김태수에게서 온 메시지. 명숙, 상간녀 집에서 대폭발했습니다.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진짜 복수는 시작도 안 했다.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아내는 이미 윤상우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윤 씨, 어서 오세요. 윤상우는 단정한 슈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대학 시절 알게 된 선배였지만 지금은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명성이 높았다. 지우는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상우 선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윤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미 자료는 다 정리해놨어. 흥신소에서 받은 증거,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솔직히 이건 아주 쉬운 싸움이야. 법원에서도 당신한테 유리하게 나올 거고. 지우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물었다. 위자료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당연하지. 상간녀 오혜진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거고 도훈한테도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최대한 많이 뜯어낼 거야. 부부 공동 재산 분할도 확실히 챙길 테니까 걱정 마.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 바로 진행해 주세요. 윤상우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이제부터 전면전이야. 며칠 후 도훈의 핸드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울가정법원 이혼 소송 접수 안내. 그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쳤나? 이혼 소송. 당황한 그는 황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다. 곧이어 명숙에게도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지훈이 소송 걸었어. 이거 어떡해? 뭐, 인연이 진짜 이혼을 하겠다고? 명숙은 씩씩거리며 곧바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훈 역시 받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이거 가만둘 수 없어. 당장 만나야 해. 다음 날 명숙과 도훈은 지훈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오후 늦게 지훈이 차에서 내렸다. 너 감히 우리 도훈이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 명숙이 다짜고짜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이혼할 거예요. 이 미친년아. 이혼이 장난이야. 그냥 내가 조용히 살면 될 거 아니야. 조용히 살면요? 지우는 피식 웃으며 도훈을 쳐다봤다. 내가 조용히 살면 뭐요?
이혼 안 하고 도훈이 바람 피운 거 그냥 덮어주고 아버지, 집도 당신들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 길이지. 아니요. 지효는 차갑게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미 변호사 통해서 모든 소송 준비 끝났어요. 도훈 씨, 상간녀, 오혜진 씨랑 바람핀 거 증거도 다 모았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보죠. 도훈은 그제야 소리를 질렀다. 야,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다. 나도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요. 도훈은 이를 갈았다. 너 그렇게까지 해서 뭐가 남는다고 이러는 거야? 지효는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다. 내 인생. 도훈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숙은 이대로 질 수 없다는 듯 다시 소리를 질렀다. 너 우리가 그냥 당할 것 같아.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그리고 넌 빈털터리로 나가게 만들 거라고. 지효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해보세요.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운 증거 다 있는데 법정에서 뭘 주장할 건데요. 명숙은 말문이 막혔다. 아, 그리고 지효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법정에서 지면 위자료랑 손해배상까지 다 물어야 할 텐데요. 도훈 씨 가진 돈 많던데 그거 혜진 씨랑 나눠 써야겠네요. 도훈과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전 이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 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다. 이제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훈은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한동안 조용하던 그의 휴대폰이 오늘따라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야, 너 그 기사 봤냐? 내가 바람 피웠다고 난리던데. 너무하네. 결혼한 사람이 그럴 줄이야. 회사에서도 소문 퍼졌어. 어쩔 거야? 그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인터넷을 열었다. 유부남 불륜,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 퍼준 남성 결국 이혼 소송. 기사에는 그의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직업, 나이, 결혼 기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심지어 백화점 VIP 관리 직원과의 불륜이라는 키워드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는 기사를 읽으며 숨이 턱 막혔다. 지윤 내가 한 거지. 이를 갈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이도훈 대리님. 팀장이 냉랭한 얼굴로 서 있었다. 잠깐 회의실로 와. 혜진은 백화점 직원 휴게실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야, 너 불륜녀라고 기사 났더라. 너랑 바람난 유부남 와이프한테 걸려서 난리 났다며. 너 아직도 회사 다녀. 곧 잘리는 거 아니야? VIP 고객들 사이에서도 소문 돌고 있더라. 앞으로 일하기 힘들겠다. 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씨,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동료 직원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제가 그 여자야? 와, 대단하다. 유부남이랑 그렇게 연애했대. 하긴 좀 그런 스타일이긴 했지. 혜진은 그들을 노려보았다. 뭐라고 했어? 직원들은 대놓고 피식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매니저 사무실로 향했다. 그런데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오혜진 씨, 사내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어요. 이런 상태로 근무 계속하는 건 어렵겠죠. 혜진은 문 앞에서 그대로 굳었다. 그날 저녁 도훈과 혜진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주쳤다. 혜진아, 지금 장난 아니야. 너나 장난 아니지. 나도 좆됐거든. 혜진은 짜증을 내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백화점에서 곧 잘릴 것 같아. 고객들한테 이미지 안 좋다고 VIP 관리팀에서 날 빼버렸어. 나도 회사에서 거의 잘릴 분위기야. 도훈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거 다 지윤이 짠 거야. 일부러 우리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라고. 그년이 그 정도로 독할 줄 몰랐지? 혜진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그런데 말이야.
너 그거는 알고 있냐? 뭐, 니네 엄마 우리 집까지 와서 난리친 거. 도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뭐, 너네 엄마 내가 사는 집을 니네 새 집 주소인 줄 알고 와서는 난리 법석을 떨더라. 근데 내 엄마한테 이사 오라고 보낸 주소가 누가 준 건지 알아? 혜진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지윤이야. 도훈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 그게 무슨. 내 마누라가 일부러 내 집 주소를 내 엄마한테 넘긴 거라고. 난 니네 엄마한테 머리채 잡히고 난리도 아니었어.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 정도까지 했겠어. 그럼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혜진은 도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마누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여자야. 단순히 이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라고. 도훈은 숨을 헐떡이며 차 뒤에 기대섰다. 진짜 이대로 당할 수 없는데.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법무법인 윤상우, 강지윤 측 추가 재산 분할 및 손해배상 청구.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지윤 이게 어디까지 끝나는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법정 안은 조용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채 판사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이도훈은 원고 강지윤에게. 도훈은 숨을 삼켰다. 판사가 덤덤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 내용은 결국 그가 모든 걸 잃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위자료 7천만 원, 재산 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인정하여 상간녀 오혜진 또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정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도훈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 정도면 거의 박살난 겁니다. 항소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쪽에 앉아있던 지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판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법정을 나섰다. 도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게 끝인가? 법정 건물 밖으로 나서자 윤상우 변호사가 지훈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해. 완벽한 승리야. 지훈은 짧게 웃었다. 고마워, 선배. 위자료도 그렇지만 재산 분할까지 저 정도면 아주 깔끔한 결과야. 앞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겠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이네. 윤상우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윤아, 너 후회는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 없어. 그 순간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윤아. 그녀는 돌아보았다. 도훈이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는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 나 후회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지유는 싸늘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도훈아, 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해. 도훈은 입을 다물었다.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넌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뭐가 남냐고 했지. 그녀는 천천히 한 발짝 다가갔다. 이제 내가 똑같이 물어볼게. 이렇게까지 해서 넌 뭐가 남았니?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난 내가 원하던 걸 얻었어. 하지만 넌 다 잃었잖아. 그녀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이제 제발 사라져 줘.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뒤돌아섰다. 도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후 혜진은 짐을 싸고 있었다. 너 진짜 나 떠나는 거야? 도훈이 황급히 물었지만 혜진은 가볍게 웃었다. 미안한데 나도 이렇게까지 박살날 줄은 몰랐거든.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
너한테 남은 돈 없잖아. 빚만 남았지? 나 그런 남자랑 못 살아. 도훈은 분노의 치를 떨며 외쳤다. 야,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지훈이한테 질 줄 알았냐고. 혜진은 차갑게 웃었다. 그래, 내가 질 줄 알았어. 그래서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자고 했던 말 하나도 안 믿었지. 그녀는 손을 흔들며 문을 열었다. 잘 살아라, 불쌍한 도훈 씨. 문이 닫히고 도훈은 무너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명숙은 불안하게 의사를 바라보았다. 갑상선암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암이요? 그녀는 손을 덜덜 떨었다. 아니, 내가 그깟 스트레스로 아픈 건 알았어. 근데 암이라고.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초기 단계는 아니니 서둘러야 합니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이용당했고 아들은 인생을 망쳤다. 돈도 명예도 집도 모든 걸 잃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더 이상 시댁에 전화도 없고 도훈의 그림자도 없었다.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았다. 이제야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자.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지우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동생과 장난을 치던 순간들,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가족이 함께 웃고 있던 사진.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조용한 속삭임이 방 안에 울렸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았다. 이도훈.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언제쯤 포기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훈아. 목소리는 한없이 나직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무덤덤하게 물었다. 우리 다시 만나볼 수 없을까? 지우는 피식 웃었다. 농담이지? 아니야, 진심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디서부터 진심이었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너 혜진이한테도 그런 말 했어. 그 여자는 떠났어. 결국 나한테 남은 사람은 너밖에 없더라. 지우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그래, 결국 나밖에 안 남았겠지.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근데 도훈아, 난 내가 필요 없어. 내가 날 필요로 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도훈은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같이 한 시간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건 내가 먼저 버린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난 이제 다시는 너 같은 사람과 엮일 생각 없어. 다시 연락하지 마.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없었다. 지우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정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문득 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강민주가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뭘 그렇게 많이 샀어? 언니 돌아왔으니까 제대로 밥 한 번 먹어야지. 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그럴까. 그녀는 가볍게 팔을 걷어붙였다.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를 감쌌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배신과 상실을 넘어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을 강요받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조차 소외되었던 그녀는 끝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관계로부터의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배신한 남편이 후회하며 다시 돌아오려 해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특히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과정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소중히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닌 스스로를 지켜가며 행복을 찾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당당히 자신을 지켜내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